어? 설마. 김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618호에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낡은 문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이 흐려지고 있는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은 여느 기숙사 방안과 마찬가지로 낡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빛바랜 낡은 벽지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우진은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며 빈 방 안에 들어섰다. 석양에 의해 붉게 물든 방 안은 마치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곳 같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뿌옇게 쌓인 먼지가 피어올랐다. 혹시나 하여 전등을 켜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왜 방이 없다고 한 거지? 알 수 없는 희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잘하면 그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우진은 그 길로 사감실에 내려갔다. 사감은 마침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사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동 618호에 방이 비었죠? 그 방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빈 방이 있다고? 사감은 안경을 고쳤으며 기숙사생 명부 파일을 넘겼다. 그러던 사감의 얼굴이 곧 굳어졌다. 사감은 안경을 벗은 뒤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 방은 안 쓰는 방이네. 여름이면 빗물도 새고 옥상의 펌프에서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다들 못 버티고 나왔지. 그래도 굳이 들어갈 건가? 그딴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당장 옮기게 해주세요. 그러자 사감은 깊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김우진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며 온갖 말들로 사감을 설득했다. 그러자 사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안경을 쓰며 말했다. 자네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물론이죠. 바꿔만 주십시오. 원래 입사 퇴사랑 호실 변경은 매달 10일에만 가능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좋을 때 옮기게. 옮기면 나한테 얘기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옮기겠습니다. 김우진은 활짝 웃으며 사감에게 꾸벅 인사했다. 마음 같아서는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김우진은 날듯이 방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감은 그런 김우진의 뒷모습을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사감실 문을 닫았다. 짐을 전부 빼서 618호로 옮기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부지런히 짐을 빼는데 책상에 앉아있던 룸메이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짐을 빼는 순간이었지만 김우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악몽 같은 밤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만을 누리고 싶었다. 아, 좋다. 김우진은 새로 이사온 618호의 침대에 이불을 펼친 뒤 활짝 드러 누웠다. 이 넓고 조용한 방을 혼자 쓰다니 꿈만 같았다. 자취방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악몽 같은 코골이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짐 정리를 마저 끝내자 금세 저녁 점호 시간이 왔다. 김우진은 짐 정리를 하다가 복도에 섰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6층 학생들의 눈빛이 좀 이상했다. 김우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인사했지만 다들 눈길을 피했다. 아직 서먹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찰나 사감 선생이 올라왔다. 인원 점검을 하기 전에 방을 옮겼다고 이야기하자 사감도 별말이 없었다. 마침내 혼자만의 시간이 되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기숙사에서 방을 혼자 쓴다는 것은 행운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우진은 창문을 열고 탁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이곳은 특이하게 빨래 건조대가 창문 위에 매달려 있었다. 너무 오래돼서 아래층은 전부 없앴는데 이 방은 관리가 안 되어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창틀이 녹슬어 뻑뻑했지만
그런 건 사소한 문제축에도 끼지 못했다. 김우진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방해될 사람도 없고 그놈의 코 고는 소리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니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숨겨왔던 나의 어? 김우진은 머리를 감다가 문득 움직임을 멈췄다. 방금 콧노래와 함께 무슨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자신의 콧노래가 벽에 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물론 기숙사엔 여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다. 김우진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를 감는데 왠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긴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우진은 손으로 샴푸를 훔친 후 눈을 떴다. 하지만 바닥에는 샤워기 물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다시 머리를 감으며 샤워기 물로 머리를 헹궜다. 그렇게 머리를 다 감은 후 물기를 짜내며 눈을 떴다. 그러자 자신의 다리 사이로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으아! 김우진은 깜짝 놀라 그대로 벌떡 일어서려다 미끄러지며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다리 사이로 보이던 누군가의 머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만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갈 뿐이었다. 김우진은 거친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불이 나게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도망치듯 욕실에서 나왔다. 가쁜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텅 빈 방 안에는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분명 무언가를 보긴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을 켜놓고 잘 수밖에 없었다. 형,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별일 없는데.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였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김우진은 짜증을 확 내며 후배인 명식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학생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함께 저녁을 먹던 동기와 후배들도 대화를 멈췄다. 김우진은 짧게 한숨을 쉰 뒤 묵묵히 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사실은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을 새우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강의 시간에 퍼질러 자거나 과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코를 곤다고 망신만 당하기 일쑤였다. 실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갑자기 그러네. 분위기가 다운되자 김우진이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자 명식이가 다시 물어보았다. 아, 전에 지원이가 코를 엄청 심하게 곤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을 바꿨거든? 그런데도 잠을 통 못 자겠네. 아, 그래요? 근데 방을 바꿀 수도 있나? 누구랑 바꿨어요? 바꾼 건 아니고 맨 위층에 빈 방이 있길래 거기로 갔어. 이동 618호.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김우진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여 둘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함께 저녁을 먹던 동기와 후배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퇴식구로 가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당황하여 허겁지겁 밥을 마저 먹은 후 그 뒤를 따랐다. 그러자 명식이도 김우진 뒤에 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식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 김우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뭔가 알 수 없이 최악이라는 기분이 들었다.